현재 군사 주요 매체 등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에 약 500조 원가량의 방산을 맡기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의외로 한국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궁금한데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전차 포탄 한국이 모두 생산한다. 현재 미국의 군사 외교 매체들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방산을 점령해 간다면서 민주진영에서 수십 년간 군수 생산을 멈춰오지 않은 국가들이 이들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조차도 오래된 군수 물품은 물론 일부 영역에서는 크게 고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한국을 이제는 공식 방산 2인자로 인정하며 군수품 생산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쉽게 자신의 군수품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며 심지어 법으로 제정해 막아둔 것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각종 방산을 맡기면서 대한민국의 역량에 기대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뜻밖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큰일 날 뻔한 일이라면서 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어떠한 식으로 방산을 맡기려 하는지와 왜 그런 싸늘한 반응이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미군은 해군 분야에서 한국에 군함 생산을 맡긴다는 본격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극비리 미 해군 업체들은 한국에 다녀와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간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조선소는 미국에서 본 적도 없고 한국의 실력이 최강이라고 극찬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함정을 건조해 납품했고 최고의 함정 건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업에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가 개시될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미 해군의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정식팀을 꾸려 최근 몇 개월간 다녀갔다는 소식이 업계에서 들려온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군대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육해공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이며 군사 관계자들은 제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쳐들어가도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했으며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도 미국의 간접 지원 때문입니다. 직접 지원도 아니고 뒤에서 몇 가지 전략 무기만을 지원했는데도 러시아의 고갈이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제압할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전략 무기도 많으며 F-22 같은 경우 거의 실전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미국은 결국 해군 분야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함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모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 항모단을 꾸립니다. 중장거리 폭격미사일 토마호크를 수백 수천 기 탑재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속 가능하며 항모에서는 쉴 새 없이 F-18, F-35가 오르내리며 적군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중국처럼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2인자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중국이 결국 2주 만에 10,000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며 패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다다르며 일본 역시 해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수만 명 이상 전사했으나 미군의 전사자가 200명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엄청난 피해를 미국에 안겨주며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해군이었다는 것이죠. 미 CNN 방송은 당장 미국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물자는 나이키와 같은 하천 방식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한국이라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혈맹 국가이며 현재 전 세계 가장 원활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조선소를 확보하고 각종 군수물자 정비창 등 정비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한 수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방산 사업을 벌였고 정부와 연계되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도 그러하지만 비용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이죠.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의 10배 이상 소요되다 보니 한국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함정 건설 장소로 자주 언급되나 전문 인력과 노동력의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죠. 미 군사 상원의원회에서는 태평양 패권을 미국이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압도해야 함을 천명했으며 이제 한국에서 미군의 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각종 군 부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의 함정의 교체가 한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약 수백조 원의 단위가 미국으로부터 발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계에서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함정에 관해서 최근 한화가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약 1,400억 원가량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존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군함, 잠수함도 이곳에서 건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한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미국 내에 그대로 이식하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그 자산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입점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에 남아 미국의 자산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을 중국 내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짓게 한 다음 기술을 강탈하거나 결국에는 한국을 내쫓는 경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다른 비싼 인건비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작 공장을 지은 다음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회사들은 그 장비를 그대로 미국에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한국의 많은 사업이 미국에 차려놔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미국 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계 방산 2인자를 구시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이 한국에 보이는 속내.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위시로 하여 한국의 무기자산은 철저하게 배제하자는 의견이 깔려 있었으며 최근에는 원전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에서도 암암리에 한국은 제외시키고 영내 조달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한국의 천무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늘 간을 봐오던 노르웨이가 천무를 순순히 수입할 리는 없는 상황이 분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의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제휴를 한 뒤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의 콩스버그 시스템인 RCWS 원격 시스템을 탑재하자는 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K9 자주포가 RCWS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데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끝까지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던 유럽에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더욱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을 무차별로 퍼붓는 바람에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는 절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미국은 생산 로드 타임이 5년이 넘죠. 그나마 한국에 납품하기로 한 패트리어트조차 미국이 약속대로 납품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러시아제 구형 S-300이나 S-400인데 이마저 소진되고 있으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이 패트리어트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G7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대가 없자 유럽 전역에 흩어진 패트리어트를 박박 긁어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 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 강대국들이 애써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들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달랐을 것이죠. 실상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수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천궁2를 수조 원씩 사들이며 이미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은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가 속수무책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이 상황에 굳이 노르웨이같이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는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시켜 주었다가 막상 뒤통수 맞는 그런 맥락도 전혀 필요 없다면서 한국이 충분히 미국처럼 받을 돈 다 받아가면서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한국 방산을 대대적으로 사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